네, 다음은 내란 십적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비롯해서 국무회의, 군, 정보기관 등 각 위치를 책임졌던 인물들이 대부분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특검 종료가 10여일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계엄 실현 과정에서 역할이 드러난 인물들에 대한 영장과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민영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씨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 중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오히려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15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됐고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재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계엄 직후 언론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정황과 허위 증언이 확인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제동을 걸지 않고 동조했다는 의혹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2차례 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 기소돼 공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계엄 당시 검사 파견 논의와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지만 신병 처리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장소를 반복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출신 민간인 노상원 씨도 계엄 당시 군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예, 현장에 윤민정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란 십적 굉장히 단어가 셉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예전에 그 박찬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란 십적의 명단을 좀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제2의 50 청문회 뭐 준비하겠다 이런 말 했었는데 이번에 이 기사를 쓰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비상계엄 1주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1년을 맞이해서 그 얼마나 그 비상계엄 당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그 인물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선정을 했고요. 예. 그 윤석열 씨 비상계엄을 사전에 좀 인지를 하고 그 이제 대통령 계획을 막지도 않고 예. 또 뭐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이런 그 사람 위주로 네.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 대부분이 내란과 외환 관련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요. 뭐 군이나 경찰, 경호처 소속으로도 기소가 많이 됐긴 했지만 이들은 이 시민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제외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명의 선정 기준은 이제는 피고인이라는 기준이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이 선정이 됐을까요? 주로 이제 예, 언급이 됐는데. 네. 뭐 혐의가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라든가 네. 이런 좀 중대한 혐의, 그러니까 네. 직접 정말 실행 단계에서부터 뭐 지시를 하고 지휘를 하고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주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로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기자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 굉장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이 내란 또 외환의 중심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 상황 또 어떤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윤석열 씨는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당사자로서 이제 내란 우두머리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관련 재판이 지난 1일 기준으로 32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씨의 외환 관련 혐의 또 이제 북한의 도발을 그 유도해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재판도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면서 이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윤 씨의 구속 기간이 이 내년 1월 18일에 만료가 됩니다. 맞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뒤인데 이 1심 선고가 2월에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속 연장을 위한 그 법원 신문이 이달 23일에 열리니까 1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네. 어쩌면 뭐 다시 풀려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속 수사 중에 한 차례 풀려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 연장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직위원 재판부 체제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그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법원 체계에서 별도로 이제 재판부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 원래는 자동으로 배정되던 그 법관도 뭐 헌재소장, 뭐 판사회의, 법무부 장관 이 각각 추천한 위원 9명이 이제 그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1심부터 윤 씨의 내란 재판이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손을 떠나게 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1년으로 네.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란 특검 사건뿐만 아니라 이건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도 이제 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것 때문에 사법권을 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당분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재판 상황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한덕수 전 총리 특검의 구형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CCTV를 보여주니까 멘붕이 온 상황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에 뭐 영장 심사도 받고 뭐 헌재 증인으로도 가고 특검 수사도 받는 동안에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기억이 모른다. 없다고 하고 현재 위증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의 재판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CCTV로 다 뽀록이 나면서 네. 본인이 그제서야 이 문건을 파쇄했다라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네. 인정을 결국에는 하게 됐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 한 전 총리 일단 다른 대부분의 피고인들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란 방조범 징역이 최소 10년 그리고 최고 50년까지인데 그 최근 1심 재판에서 구형 15년을 네. 받았는데 일반 입장에서 어떠세요? 죽어서 15년이 나오지 적당하다, 좋다고 보십니까? 그 결과 어떻게 하는데 보셨어요? 사실 좀 더 예상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제 15년보다는 뭐 거의 못 나올 거다. 무기징역. 무기징역이 준하도록 못 나올 거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15년이 생각보다 조금 가벼웠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서 그 영장도 그렇고 구형도 그렇고 뭐 검찰의 플리바게닝 전략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진술을 할 위치에 할 위치에 있었다는 게 이제 방증이 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아침에 소식을 듣고 다들 또 참담한 심정이었을 텐데 앞으로 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 관련해서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불과 몇 시간 전이죠. 오늘 새벽 한 4시 50분쯤에 추 의원에 대한 그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 재판부가 이제 혐의와 법리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고 뭐 도주나 증거인멸 그 우려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각을 했더니 내란 특검이 이제 열받았나 봐. 바로 새벽에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 수긍은 할 수 없으니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서 이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재청구는 안 하고 바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수사가 이 추 의원과 관련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그 의혹 사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 뭐 계엄 해제 표결에는 이제 현직 의원들이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란 특검도 현직 의원들의 그 최대한 많은 증언과 진술을 모아서 이제 좀 증거를 확보하겠다 이런 게 방침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표결 지연의 그 가해자랑 피해자를 가려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뭐 추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영장 심사를 받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조경태, 김혜지 의원 등 한 6명 정도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8일에 서본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10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수차례 연기를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고. 근데 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은 과태료 500만 원이 있긴 한데 이거가 아까워서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특검이 이제 신문기일을 다시 지정하기에도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전 원내대표긴 하지만 그 의총 소집 권한이 있던 추 의원 기소로 아마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남은 시시비비는 아마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란 특검 12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박성재 전 장관 추가 소환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하고 기소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 지난 3월에 법원이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내렸을 때 즉시 항고 포기를 한 걸로 이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네. 그 뭐 9월에 내란 특검이 그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후속 조처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그 의혹 사건으로 한 고발건으로 최근에 또 특검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국회가 절차를 이제 거친 것에 제동을 건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또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외에도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동 혐의가 있지만 네.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그 휴대폰 포렌식 작업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처가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도 있습니다. 아마 네. 특검이 수사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은 그 남은 사건이 아마 특검법에 따라서 네. 국가수사본부로 네. 이제 경찰에 국수본으로 예, 가겠죠. 다시 인계돼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란 십적과 특검에 대한 과제 윤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